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평신도 장로입니다. 통일 문제와 안보에 관심이 있고요. 지금 가능한 한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회 이런 데 참석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가지 세 개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20분 동안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께서 얼마나 잘 들으셨는가를 5가지의 질문을 내면서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입각해서 그다음 여러분이 주실 기도 제목을 직접 쓰실 수 있는 것. 그냥 카톡만 하실 수 있을 정도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 제목이 다 뜨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요한 것도 소개도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좀 새로운 방법, 인터랙티브하게 해봤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신 시간은 일단 첫 번에 20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려면 사실 이게 1시간, 2시간도 더 걸리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1시간 안에 제가 할 수 있을지. 가만 써보세요. 우리 옆에서 누가 좀 봐주시겠어요? 자, 저는 제가 준비하는 건 여기 저는 이제 모니터 보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오늘 주보에 순서지에 제가 드릴 말씀이 쭉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북한의 핵무장 완성 선언과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한국의 정부, 문재인 정부의 대응, 그리고 저희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하게 할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할 평창 패럴림픽, 거기에 대한 저희 그 준비,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포스트 평창이랍니다. 지금 많은 분이 우려하는 것은 평창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비교적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지만은요, 과연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 포스트 올림픽에서, 포스트 평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과거에 북한이 했던 것처럼 계속 도발을 또 할 것이면서 하면서 여기서 긴장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은 제가 바라건대 이제는 어느 정도 북한에서 자기의 그 핵무장, 여기 말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유화한 쪽 대화와 협력적으로 나올 것인가?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더 전 충분한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첫 번째 핵무장 우리가 완성을 갖다가 그 무장 쪽에만 포커스 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를 봤을 땐 뭐 희망적인 거, 또 낙관적인 거, 비관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저희를 어떠한 상황에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위기 관리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최근엔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김정은 체제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됐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가요, 또 북한 주민의 외부에 대한 소식을 점점 많이 알게 되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부적 이유로 인해서 거기에도 여러 가지 그 우발 사태, 급변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대응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강의도 그런 순서로 제가 준비했고, 여러분 또 한국 교회와 또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나가 있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요. 또한 세계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오늘 통일 구국 기도에 같이 조인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 제목을 이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러면서 장경수 선교사님 옆에 오셨던가요? 아까 예, 여기 이게 제 거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럼 북한의 핵무장 완성 선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제목으로 적었냐면은요, 북한 측에서는 이것을 금년 신년사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작년 신년사를 보시면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 북한이 2017년 때 동안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갖다가 시험 발사의 준비 단계를 들어갔다라고 했었고요. 그것이 자기네들이 1년 동안 결국 완성했다, 달성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6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화성 15월에는 그 대륙간 탄도탄이죠. 이것을 완성하면서 이따 말씀드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북한이 핵무장, 정확히는 국가 핵무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완성했다. 가장 큰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키워드로 잡았고요. 따라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은 평창 올림픽이 있고요, 패럴림픽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과연 그동안 했던 패턴대로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고도를 하면서 위협을 계속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계속 핵 협상을 요구할 것인가? 미국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많은 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런 군사 안보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접하게 되셨어요. 과거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기회가 없었고 잘 몰랐지만은 이제는 인터넷도 발전되고 많은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이 거짓 뉴스인 것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핵무장으로 잡았고요. 맨 위로 올라가주시죠. 예, 핵무장 완성을 제가 핵심 모드를 잡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김정은이 지금 6년 동안 그리고 김정은 이전에 김정일 때부터 벌써 그 사람들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온 이유가 현대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같이 탱크나 비행기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작은 약소국일수록 강대국가의 전쟁에서 뭘 쓰냐면은 미사일을 씁니다. 어느 나라고 전 세계. 그러니까 북한만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요. 중동의 모든 국가, 뭐 파키스탄, 이란은 인도는 물론이고요. 세계 모든 국가들이 바로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가장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높고요. 살상력도 매우 높고요. 또 어느 곳에서 쓸지도 모르고요. 은밀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카드 미사일부터요. 그리고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노동 미사일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와이라든가 구암이라든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중 IRBM이라든가 ICBM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이것이 벌써 오래전 됐고요. 특별히 김정은이 이 미사일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많은 성과를 이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트위터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쟁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걸 억제라고 합니다. 억지 또는 억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디터런스죠. 북한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느냐, 핵을 개발하느냐? 바로 미국과 한국의 적대 정책, 공화국에 대한 적대 정책 때문에 스스로 자기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각종 무기를 만들고 또 많은 저희가 군비를 계속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계산보다는요. 최근에는 많은 오산이라든가 오해 이런 대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 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게요. 자, 이 화면이 안 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화면에 뜨나요? 케이블이 연결 안 돼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림이 몇 개가 있는데 그림 2개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리엔트리라고 그러죠. 그때 엄청난 열과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13,000km를 날아와서 그 이전에 그 대기권을 다시 재진입할 때 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북한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2번 쏜 미사일들이요 다 실패했습니다. 발사는 다 했고요. 중간 단계도 좋았는데 최종 진입 단계에서 다 실패했어요. 그만큼 그 능력이 굉장히 어려운 능력이기 때문에 미국 일부에서는 아직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순전히 군사 기술적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외교적 차원을 말씀드리자면요, 북한을 만약 핵무장 국가로 인정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만도 그렇고요. 전부 핵무장을 하자 그럴 겁니다. 당연히요. 그러면 그거 바로 핵 도미노라는 건데요. 이 동아시아 전체가 핵이 확산되고 바로 이것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이런 핵 확산이 위협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순서지에 보시면 쭉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나름대로 3가지 그 삼축 체제라는 걸 했습니다.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벌써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한 건데요. 킬체인이라든가 KMD라든가 KMPR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북한의 핵과 위협에 대한 대응 체제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내신 세금을 가지고 국방비에서 특별히 이런 3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했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우리나라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다음 그 평창 올림픽 가기 전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게 있죠. 그 여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 회복과 개선, 그리고 궁극적 통일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고요. 구상이 미국의 국익과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잠깐 볼까요? 네, 제가 핵무장 완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도 퀘스천 마크를 두고 있다. 외교적 위원회에서 군사적 차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평창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저희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왜 북한은 계속하고 있을까? 지금 평창 일도 넘긴 다음에 아직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특별히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할 것이다. 또 다른 핵 실험이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ICBM 테스트 같은 것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속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러려면은 그것이 엄청난 비용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북한에 평양 갔는데 아직 잘 살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경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각종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속도를 늘린다든가요. 여러 가지 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 부품을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 다 수입해야 되는데 지금 제재 때문에 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단독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 첨단 장비라든가 이 물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에서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은 그 나름대로 또 놀라운 군사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뭐 이걸 미국 측에서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미사일이 발사되고 중간에 인터셉트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에 공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발사 직전에 발사가 못 되도록 그것이 바로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여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발사 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떨어뜨리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요. 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발사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 방법을 미국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미국, 북한이 바로 핵무장 완성을 크게 선언했습니다. 1월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 증거를 보였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확증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군사적 이유, 또 경제 외교적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부에서 요구하는 우리 자체 핵무장이라든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다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우리가 명분도 없어지고요, 한반도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확장 억제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본토에서부터 확장, 외국으로 나간 동맹국에 대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억제를 갖다 확장 억제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동맹이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이런 것이 계속될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이 안 뜨니까 제가 보여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여러 가지 아까 재진입의 어려움, 또 북한이 여러 가지 개발한 여러 가지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미사일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새 최근에 화성 시리즈가 많이 있었죠. 화성 12, 14, 15가 있었는데 화성은 물자 그대로 마rs입니다. 화성이라는 그 혹성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북한의 이름을 잘 보면요, 광명성이라든가요, 화성이라든가요, 이런 거 붙이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김정일을 의미하고 어떤 것은 김정은을 의미하고 어떤 것은 김일성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름들을 다 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북한이 부르는 이름하고 우리 측에서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일단 화성 15형, 작년 11월 28일인가에 발사했던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미사일이었고요. 그렇지만 최종 단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재진입해서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능력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하고 미국이 보는 것, 또 일본이 보는 것, 일본은 일본대로 또 다릅니다.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노동 미사일이라든가요, 바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방공 대피 훈련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처한 입장마다 대응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계속 북한의 여러 가지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또한 재래식 무기, 우리가 핵과 미사일만 얘기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거는 화학 생물 무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을 다방분하든가 한미연합사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고 그중에 핵심 같은 것들만 국회에 보고되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방위를 유지하고 필요한 또 무기도 구입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동맹, 일본과 여러 가지 안보 협력, 또 중국과의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 얘기해서 말씀드렸고요. 한마디로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은 5가지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잘 들으셨으면 이따가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뭡니까? 최대 압박을 가면서 뒷부분에 뭐가 있죠?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북한을 몰아넣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 가면은 북한에 대해서 인게이지먼트하면서 또 대화 협상을 가겠다는 그 자체가 있는데 그동안에 워낙 작년에 북한에서 특별히 위협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 대응이 부각됐지만요. 이제부터 전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계기가 바로 평창이 될 수 있고요. 이번에 펜스 부통령밖에 안 온대지만 사실은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회의도 또 있을 것이고 아베 총리도 오고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실은 오겠느냐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평창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또 평화 통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셨고 또 많은 단체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편견도 있고 과거 경험도 있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 우려를 넘어서 과연 이것을 정말 남북 관계 개선 또 평화 협력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하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한국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가 요 뒷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창 패럴림픽 또 평화올림픽을 지향하고 있죠.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가 다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기대와 우려가 공존이 있고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 하대요. 알면서 속아주자. 알면서 북한의 위협을 알고 있지만 속아주고 위기를 기회로 삼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 평창, 평창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고요.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미연합훈련을 저희가 중단하기로 했는데 4월부터 다시 재개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하기 나름 다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계획을 훈련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 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요.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저희가 대북 협상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확정된 것은 없어요.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이 아시아 태평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항모도 계속 이동하는 것이고요. 그 어느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마치 뭐 북한을 위해서 여기 뭐 항모 세척이 왔다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집중하는데 그것은 미국의 전체 전략을 보시면은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평화 통일할 것인가? 평화 통일까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평화 공전 단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해와 협력도 단계도 있었고요. 이미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북한의 그런 위협 때문에 이것이 사실 다시상 옛날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정치적 신뢰구축이라든가 군사적 신뢰구축, 많은 또 대북 인도 지원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했었고 지원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인 것을 다시 일 것이고 바로 북한이 저는 앞으로는 조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국가 핵무장을 자기가 완성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당히 예비되기 바로 그것이 일종의 모멘텀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이고요. 따라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 모멘텀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이것이 평화와 통일이 이어질수록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준비 시간은 좀 했기 때문에 마치기로 하고 그다음에 저를 위해서 저희가 평화 코리아라는 평화 한국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허문영 대표 장로가 이제 대표시고 저도 이제 거기 있고 우리 장경수 선교사님 잠깐 나오실래요? 네. 평화 발전소라고 그래서 평화 코리아에서 다시 우리 선교사 본인 선교도 하시고요. 지금 많은 장로신데 이런 것들 특히 전산 같은 것들은 잘하셔가지고 이번에 그냥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런 걸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대와 다르게 인터랙티브 하면서 기도 제목도 듣고 이런 걸 모으면 저한테도 중요한 자료 되고요. 오늘 우리 앞으로 이 주빌리 모임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놨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한 강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얼마나 정확히 보였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하는 건데 이미 대학교라든가 일부 교회에서는 적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근데 우리 장 선교사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했는데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있었죠. 화성 메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여러 가지 또 대응 체제라든가요.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중에서 질문을 간단하게 내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많이 잘하실 거예요. 그냥 고르기만 하는 것이고요. 조금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하고 핵심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5분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답변들이 직접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다 화면에 떠오른답니다. 몇 분이 맞추셨고요, 몇 분이 틀렸고 다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카톡 하시듯이 우리 어르신들 다 하시는데 아침에 깨서 문자 보내지 문자만 보내시면 여기 그냥 자연히 뜹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원한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전체 35분 안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더 나왔으니까 네, 장경수 선교사님 장로시고요. 저희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경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이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박사님 강의 잘 들으셨죠? 강의 중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퀴즈식으로 만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보면서 또 박사님의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카웃 프로그램을 위해서 부탁한 젊은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카웃 설치한 분들. 아까 한 5-6명 정도가 카웃을 설치했는데 한번 손들어 한번 보실래요? 예, 일로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은 한번 주보를 한번 봐 주십시오. 주보에 보면은 카웃 설치하는 그 방법과 그다음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은 그 QR 코드를 스캔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젊은 분들은 지금 그 카웃 그 QR 코드를 좀 스캔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스캔해서 앱을 설치한 분들은 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두 분? 예, 두 분이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거기에. 그리고 그 카웃이 그 QR 코드나 아니면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은 카훗이라고 치면은 그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분만 좀 앉아주세요. 두 분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이걸 설치를 하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복습으로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만 모시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는 기분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지금 올릴 수 있죠? 그 뒤에 방송실에서는 스타트를 눌러 주십시오. 예. 요 스타트로 시작하면은 그 앞에 그 525765라는 그 핀이 나옵니다. 그 핀이 나오죠? 예. 그 두 분은 그 핀 번호를 갖다가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닉네임을 넣어 주세요. 한 분은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예. 피스메이커 한 분 들어왔고 또 한 분은요? 세 분 들어왔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또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로 하고 일단 준비된 젊은 사람 세 분만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 강의 복습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같이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해 주세요. 8분 들어오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면서 점수가 다 표시가 됩니다. 1등, 2등, 3등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보면은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자, 시간은 한 문제당 20초입니다. 그리고 같은 점수를, 같은 답안을 맞춰도 빨리 누르는 사람이 점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지금 문제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에서 6차 핵실험에 이어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탄도미사일 순서가 나오죠. 화성 12, 화성 13, 화성 14, 화성 15. 지금 시간은 4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예, 보겠습니다. 정답은 뭐죠? 정답은 4번. 그죠? 화성 15형입니다. 근데 틀린 사람들이 몇 분 계시네요? 예, 맞는 분은 5분인가요? 예. 그 다음 넥스트 한번 눌러주십시오. 어떤 분이 만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1등에 올라가 있는 사람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야호. 예, 야호라는 분이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아마 정답도 맞히고 시간도 빨리 했는 것 같습니다. 화성 15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까 화성 15는 작년 11월 28일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역시 그것도 재지름은 나중에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가장 큰 탄도미사일이었고요. 저희가 그냥 재래식도 실 수 있고 핵탄두까지 실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미사일, 탄도미사일인데요. 여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탄두 개념도 했다. 탄을 갖다가 한번 쐈을 때요. 거기다 탄두 하나만 싣겠습니까? 점점 발달하면 탄두를 갖다가 여러 개 합니다. 그래서 멀브라고 그러는데요. 다탄두를 해서 저쪽에서 만약에 인터셉트가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개가 탄두가 합니다. 그러니까 고도화가 되는 거죠. 미사일에 탄두 하나만 싣는 것이 아니고요. 앞부분에 많으면 15개, 25개 이렇게 싣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탄두가 전혀 다른 목표물을 때릴 수 있도록 그걸 뭐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다 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이번에 그런 실험을 좀 했다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발사 차량도 엄청나게 큰 것, 그러니까 축이 9개 있는 엄청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화성 15형입니다. 그 앞에 화성 10이라든가 13이 있었고요. 화성 13은 아직 테스트돼 보지 않았습니다. 화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도미사일이고요. 광명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SLBM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위성이라든가 이름이 다 다릅니다. 정답은 화성 15, 마지막 15형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넥스트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신문을 보면서 꼭 알아야 할 그 지식에 대해서 박사님이 뽑아준 문제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하여 맞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기가 1, 2, 3, 4 있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보입니까? 예, 지금 4초 남고 3초 남고 이제 답을 다 쓰신 것 같습니다. 예, 답은 몇 번이죠? 예. 답은 2번인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 답 1번을 했네요. 예. 그다음에 그 대기권 재기술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이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왜 북한이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완성했다고 그러고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미국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핵실험됐다고 그러고요, 원자탄 실험도 한다고 그러고, 특별히 뭐 일본을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 미사일을 갖다가 수십 발을 쐈는데 어떻게 아직도 안 됐느냐? 미국의 관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는 거죠. 그 핵심은 예를 들어 11,000km, 5,000km 이상 5,000 날아가서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되려면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다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야 돼요. 탄도라는 것은 쏜 만큼 최고 정점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은 계속 추진력으로 끝까지 목표까지 계속 가는 것 같다가 순항미사일이라고 그러고요. 순항미사일이요,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거고요. 바로 볼리스틱 미사일이라는 것은 쏴 올렸다가 그 떨어진 힘으로 가는 것을 바로 볼리스틱 미사일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계속 고각 발사했다는 말도 우리 옛날에 못 듣는데 자꾸 쓰죠. 고각 높은 각도로 발사해서 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미국에서는 그것도 기술이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거는 정상 각도에서 쏜다는 거죠. 이렇게 쏘는 건 사실 떨어질 때 쉬워요, 상대적으로. 북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뭐 동해에 떨어뜨린다든가 뭐 몇 가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미국을 본토로 쏠 수 있도록 상당히 정상 각도 35도 50도로 쏴가지고 내려가는 그 능력이 훨씬 어렵습니다. 재진입할 때 각도, 물리 조금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건 쉽습니다. 이 각도로 떨어질 때는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각도 발사가 확실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반대로 북한이 고각으로 쐈대더라, 엄청난 능력인가 보다. 능력은 맞아요. 그렇지만 정상 각도에 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로 북한의 재진입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상 각도 발사가 훨씬 어렵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틀리셨죠. 제가 문제 잘 냈네요. 예, 그 다음 번 하겠습니다. 넥스트 해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얼마나 잘 들었는지 답을 안 주시는 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게 됩니다. 지금 1등이 누구죠? 호야? 예.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대응에 아까 좀 전에 나온 것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요. 발사 단계, 그다음에 중간 단계, 최종 종말 단계 다 이런 걸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자료 놓고 왔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요. 예, 지금 다 답을 쓰고 계시죠?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예, 4번 맞춘 사람이 다 맞춘 것 같습니다. 한 번. 한 번 틀리셨네요. 예. 자, 그럼 점수 보겠습니다. 지금 7분이 열심히 답을 적어주고 있는데 누가 1등인가요? MM이 누구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MM이라고 지금 닉네임을 쓰는 분. 저기 뒤에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박사님의 강의를 아주 잘 들으시고, 이런 분은 신문을 보더라도 정확한 국방 기술에 의한 정확한 탄도 미사일 기도를 하실 겁니다. 예, 우리가 탄도 미사일 기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넥스트. 이제 네 번째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좀 쉬울 것 같네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전략적 인내, 최대 압박과 관여, 사드 미사일 배치, 전술핵 재배치. 어느 걸까요? 미국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입니다. 답을 다 썼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최대 다 맞히셨네요. 압박과 관여. 예,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단계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북한이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인게이지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치 대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느 단계까지는 계속 압력을 가다가 북한이 스스로 나오고 비핵화로 들어간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1년 동안 계속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북한에 지난번에 트럼프가 자기가 트윗한 것이 어느 정도 먹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최대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요. 북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북한은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체면을 살려가면서 적절히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위협이 고조되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이라도 핵을 쉽게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엄청난 한국과 미국의 연합 그런 전력이 있고 대응 능력이 있고요.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아닌 것은 전략적인 인내는 일본은 뭐였습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있었죠.
전략적 행정부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사실 쓴 적이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정책이 없었다, 대북 정책이 없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돌아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 북한의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거든요.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겠고, 특별히 워싱턴을 때리겠다고 계속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렇게 굉장히 세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맥시멈, 영어로 맥시멈 뭐래요? 맥시멈 프레셔 and engagemen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잘 맞추셨어요. 예.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1등은 MM이네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제재 기본 구상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북핵 문제 해결 최우선 추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 동결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 마지막 대북 적대시 정책, 정권 교체, 체제 붕괴, 공격, 통일 가속의 불추구. 예, 어느 게 정답일까요? 이게 시간을 조금 많이 줬습니다. 30초를 줬기 아닌 때문에. 것입니다. 이 세 개는 맞고요. 그 예. 하나가 아닙니다. 예, 8분이 정답을 맞추셨고요. 그다음에 2분이 틀렸습니다. 북한 핵 동결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은 문 정부의 그 정책이 아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네, 핵 동결을 일부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북한이 비핵화까지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서 일단 지금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지시키고, 영어로 freeze라 하는데 동결시키고 점차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시키겠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고, 미국 내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 20-3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 아무 성과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끝까지 세게 밀어넣어서 그 다음에 오는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정부에서도요, 비핵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동결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뭐 동결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개인적 의견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 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한 협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질문 중에서 아까 자 거기 동결이 아니네, 핵 동결이 아니라는 것이 답이 맞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로 그 영어로 말하면 CVID라고 하는데 그런 해라든가, 그 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의 최우선, 그 다음에 제재와 대화를 통한 담보적 포괄적 해결,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도 하지 않고 정권 교체도 하지 않고 체제 붕괴라든가 공격, 통일 과속화를 하지 않겠다.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하도 이 한국과 미국은 결국은 군사를 통해서 자기네를 협박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우리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이유도 없고 시키지 않겠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다만 얘네들이 위협하고 있는 이런 핵과 미사일 무기를 빨리 물론 내용적으로는 동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곧 비핵화 쪽으로 나오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맞히셨고, 아마 두 분께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넥스트. 예, 이제 마지막 그 순위를 보겠습니다. 1등이 MM. 우리 MM 되신 분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국방 지식이 많은 거로 봐서 기도도 아마 정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등은 남이네요. 남, NAM. 남 누구세요? 아, 예,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3등 미스터 최 누구십니까? 아, 예, 저기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프로그램이 더 있긴 한데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예. 핵탄두의 대개권 진입 각도를 아십니까? 우리 그래요. 자, 여기 아까 그 제가 앱을 설명했던 분 계시죠? 그 기도문을 작성할 때 그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이 국방 지식을 갖고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그 내용을 정말 쪽지게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앱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기도 제목을 이쪽으로 띄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시고요. 아까 그 패들렛 앱을 깐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한번 이쪽으로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5분이 이 기도 제목을 핸드폰으로 올려주신 겁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도 제목을 다 올려주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듣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분만 올린 기도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올려주신 분들은 계속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그 박사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내용상은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전쟁이 아니고 평화고요.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화를 계속 조성해 나가고 평화를 구축해서 결국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또 군사적 여러 가지 정치적 신뢰 구축을 통해서 통합과 그다음에 통일 단계로 갈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될 수는 없고요. 굉장히 단계적이라는 말 쓰고요. 그리고 장시간을 걸쳐서 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 우리 정부들이 다 해왔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안 된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북한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식대로 하질 않죠. 체제의 자기 붕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바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말하는 김정은이 사실 크리스천이 된다면 복음을 듣고 정말 믿게 된다면은 문제가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우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시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옛날의 교회들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또 우리 교포교회들도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가서 북한에 선교사도 보내고 또 교육하는 젊은 사람들도 보내고요. 다시 교회를 재건하는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번에 평창 올림픽 시작을 했으니까요. 안전하게 잘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베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강경대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서로 타협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계속 도와주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필요한 자료는 제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부탁하시면은 나중에 여기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장경수 장로님이시고 선교사신데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오늘 처음 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아마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핸드폰만 있으시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그 전에 아까 사실은 여기 제가 아까 처음 들었어요. 김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성경 말씀을 읽어주신다고 처음에는 말씀하셨는데 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그걸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에 오늘 제가 준비한 성경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순서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이거를 성경을 저희가 읽고 마치도록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 중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구약에서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글씨가 작긴 하신데 혹시 순서를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